네, 반갑습니다. 6월 5일입니다. 자, 토요일 날씨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도 상쾌한 그런 날씨를 따라서 종목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월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그리고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또 개인이 가장 매수한 종목으로 해서 SK텔레콤과 하이브,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총 6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자, SK텔레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등입니다. 추세가 굉장히 좋았고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분할 재상장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뭐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고, 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디즈니 연결도 있고요, 5G 연결도 있고요, 뭐 등등등 여러가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실적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본다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실질적으로 이제 퍼 같은 부분도 1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면 앞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 있고요. 신고가가 나와 있죠. 신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에 대한 매도 의견은 굳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금 덜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RSI 지표가 많이 꺾이고 있죠. 60포인트 아래대로 떨어지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렇다면 지금 지지선이 30만원대 이상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지지선이 위쪽으로 끌려 올라가고 있고요. 투자 심리가 많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자, 이 종목을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30만 5천원 정도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신규를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호재가 많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은데 지금 사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올 초에는 매수가 괜찮았어요. 왜냐면 이격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는 매수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미 외국인들 매수가 많이 가담을 했고요.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지지선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는 부분이 아니고요. 또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얼마큼 올라갈 것인가 아직은 불투명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럽다.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어떤 기대 수익률보다도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게 조금 위험할 수밖에 없겠다 보시면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그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만 5천원 지지선 보시면서 조정 좀 들어가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굉장히 잘 들어와서 수익도 많이 나왔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 볼까요? 네, 하이브를 보시면 이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일단 엔터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모주 이상의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자,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공모주 이상의 주가를 회복했고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엔터주 관련한 부분에서 또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또 엔터주들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라면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도 있겠죠. 다만 신규 상장 종목, 신규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만 딱 바라보게 되면 대응 전략은 조금 애매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매수도 나쁘지 않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추세
추세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만 세워주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선은요 24만원 정도 있습니다. 24만원 아래로 깨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겠고요. 다행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평선이 굉장히 가까운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전략 매수도 나쁘지 않아요. 매수하셔도 괜찮은데 대신에 지지선 역할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고요. 24만원 아래쪽으로 보통 이런 것들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저점권에서 변동성이 좀 커진다고 하더라도 매도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기대치를 볼 만한 그 뭐 저점이라든지 기준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매수나 홀딩 다 괜찮지만 24만원이라는 지지선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거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만원 아래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다시 나빠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도 괜찮고 홀딩도 괜찮으나 24만원 지지선은 반드시 확인하고 대응하자 그렇게만 전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기관 쪽은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기금 쪽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차 지금 자동차 관련해서 본다라면 일단 그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충분히 이제 공장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길 수 있겠고요. 추세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자동차를 욕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추세가 하향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나쁜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전 저점도 이탈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하기는 좀 껄끄럽죠. 왜냐하면 위쪽에 매물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1월 달에 형성된 이 거래량 부분이요. 25만원대부터 첩첩이 쌓여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매에 대한 포인트 가져가신다면 먹을 만한 거 별로 없는데 위쪽에서 계속 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또는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신다면 추세가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소량 접근은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많이 들어가서 미리 좀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를 꼭 생각하신다라면 비중을 적게 해서 대응해라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추세 전환에 저항이 조금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대로 홀딩 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현대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홀딩 전략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좋아지고 있고 추세도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업황적인 부분에 뭐 실적적인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일단은 판단해 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매수 괜찮지만 비중 작게 가지신 분들은 홀딩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종목이 기아인데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비슷하고요. 대신에 현대차보다 조금 더 낫습니다. 아무래도 뭐 K8이라든지 또는 이제 새로운 엠블럼을 적용한 것에 대한 그런 수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추세적인 부분들도 지금 긍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게 현대차보다 가격이 싸다는 것도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훨씬 더 매수를 많이 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추세적인 부분은 이미 자동차 쪽이 다 돌아섰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추세를 전환하는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잘하고 있고요. 지금은 매물이 가장 많이 터질 수 있는 저항권대에 거의 진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돌파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9만원대 이상 95,000원까지 올라주게 된다라면 뭐 매물대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게 된다라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횡보라든지 주가 하락에 대한 포지션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좋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은 지금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예 넘어가서 95,000원 정도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 매수를 생각해 보시거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라면 매수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돌파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돌파가 진행된다면 RSI 지표가 또 과매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돌파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을 다시 9만원대로 확인하는 그런 포인트가 나왔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아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접근하기 어렵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는 매수하지 마시고요. 올라가서 돌파가 나오게 되면 돌파 이후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는 9만원 정도 근처 지점이 좋은데 일단은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들어와서 9만원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 삼성전자 벌써부터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5월달 동안 많이 샀는데 그래도 뭐 본전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 계속 했다라면 아마도 평단가가 좀 내려가서 수익에 좀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뭐냐면 1월달에 매수를 해놓고 5월달에 추가 매수 물타기를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좀 살리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금융투자나 기관 쪽 매도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5월 한 달치로만 보더라도 외국인들 매도가 더 많은 편이에요. 최근 6월달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가 조금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단기적 상승에서의 어떤 포지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거기다 대고 베팅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추세가 정돈되지 않았죠. 아직 하향 추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파가 진행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물타기 뭐 이런 건 다 좋지 않고요. 최소한 일단은 물량적인 부분을 확인한다면 85,000원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위쪽에 있는 거 9만원대까지의 매물대, 이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매수하시겠다라면 9만원을 넘어가는 거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늦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85,000원을 넘어가는 시점이 매수하기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은 매수 의견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관망만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고요. 대신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걸고 홀딩 유지해 주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보겠습니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에 속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네이버같이 좋은 소식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또 네이버가 워낙 플랫폼이 지금 카카오한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플랫폼이 많고 뭐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가 또 검색 쪽에서도 1등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기대치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좀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근데 수급이 지난 고점 형성되고 나서부터 계속 나빠져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 이렇게 매도에 이렇게 장착되는 매도에 당면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상태는 단기적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37만원, 38만원대의 저항대가 계속 작용할 것이다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을 것이며 이 저항을 어떻게 뚫을 것인가, 이 부분이 큰 숙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RSI 지표가 지금 과매도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요, 매수 의견은 드리지 않습니다. 매수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아예 넘어가 버리면 괜찮아요. 38만원, 39만원 이렇게 넘어가면 매수를 좀 해봐도 되겠다 생각하셔도 되겠는데 그런 거 아니면 매수 의견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지금은 홀딩 하시는데요. 직전 저점이 깨지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만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34만 3천원쯤 되겠네요. 34만 3천원, 34만 5천원 요 정도 지지선 보시면서요. 그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종목이네요. 네, 외국인 매수 종목 SK텔레콤과 하이브, 그리고 기관 매수 종목은 현대차와 기아, 개인들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상황을 딱 보아하니까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조금 애매해요. 근데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들은 그냥 보유하시거나 때에 따라서는 매수도 뭐 리스크적인 관리만 잘해준다라면 매수가 진입돼도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수급적인 동향들을 계속 살펴보세요. 그래야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